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바로 배우가 되는 법. 배우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주제로 나이대별로 이 배우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요, 전부 배우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연기학원을 21년간 운영한 제 입장에서 영화 제작자 10년, 공연 제작자 10년, 연기학원을 20년 넘게 운영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시기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나이, 그리고 전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연기라는 게 예체능 쪽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보통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하거나 체육적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예체능 분야는 막 빠르면 3, 4살부터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조차도 연기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트를 한다면 최대한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순발력이나 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대한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은퇴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하지만 연기는 어떤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린 역할을,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라는 직업은요, 반드시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직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떤 직종이든 어린 나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달려간다, 이러면 분명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역배우로 시작해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배우 생활을 이어가는 배우들 보면은요, 아, 역시 연기도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별로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역배우로 데뷔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의 생명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요, 그 영화 나홀로 집의 케빈 아시죠? 그 어렸을 때 천진난만한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현재 성인이 된 모습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풋풋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기억하는 대중들이 성인이 된 아역배우의 모습들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역배우로 정말 성공적으로 데뷔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배우라는 직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우가 누가 있냐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기억 속에 이미 사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이대별로 어떻게 하면 연기를 부담없이 접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사이, 그 나이 때 연기를 시작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쩌면 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나이 때는요, 그냥 집에서 오고 가기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아역 전문 연기학원을 찾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일 거예요. 일단 너무 어린 나이 때는요, 전문적인 레슨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도요, 그냥 연극놀이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연기라는 걸 그냥 재미있게 접하고 아이가 얼마나 이거를 재미있어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에 그냥 등록하셔가지고 프로필 사진 촬영부터 작은 광고 모델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일단 그냥 그런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아이가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그냥 그거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가 좀 활동도 좀 하고 현장에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학원 너무 믿지 마시고 부모님이 매니저 역할을 해주실 걸 저는 권해드려요. 학원에 학생이 수십에서 수백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신경 써준다? 그런 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프로필 촬영부터 에이전시 돌고 필름메이커에서 열심히 보고 지원하는 것까지요, 사실상 부모님이 매니저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현장에 가거나 외부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가까운 연기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냥 재미있는 취미생활 시키듯이 그렇게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연기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그렇게 관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이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아이의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예술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술고등학교를 가는 게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는데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보면요, 한 학년에 예고 출신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그냥 한 학년에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가야지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예술고등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가겠다고 꽂힌 애들은 그거는 어떻게 약도 없어요. 자, 제 말만 들으세요. 아이가 예고 연극영화과를 너무너무 희망한다. 그러면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 출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실기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성적이랑 출결이 안 좋으면 예고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하기 싫어갖고 연기가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도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술고등학교를 가는 걸로 확정이 됐다면 빠르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늦으면 중학교 3학년 3월부터 입시 전문 연기학원에 다니시면 돼요. 아이가 춤이나 노래 쪽으로 특기가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반면에 아이가 예술고등학교를 그냥 딱히 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연기는 너무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전문적인 연기 레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학생들한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장 처음부터 전문적인 연기 레슨을 받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요, 차라리 두 가지를 권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연극교실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청소년 뮤지컬 교실, 혹은 청소년 연극팀, 이런 거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지역에 있다면요, 비교적 저렴하게 연기와 무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학교에 연극반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기라는 걸 처음 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는 시간들을 갖는다면요, 조금 더 건강하게 배우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빠들이 아이들 사진 찍어주려고 좋은 카메라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카메라로요, 근처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아빠표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굳이 스튜디오 가고 비싼 돈 주고 사진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배우 프로필 PPT라고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배우 자기소개서예요.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강남 광고 모델 에이전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한 20군데 정도 연락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에이전시에다가 이메일로 그 PPT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가 공익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 모델 일도 한 번씩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연기를 그냥 막 작정해서 막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재미있는 취미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끔 지도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나이 때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학교 앞이나 인스타 같은 걸로 흔히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마치 금방이라도 스타를 만들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길에서 명함을 받았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어갔다 그러면요, 그건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런 업체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한테 접근해서 이쪽 일에 혹시 관심 없냐, 이미지가 아주 마음에 든다,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오라고 권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합격. 그런 다음에 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생일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다 싸잡아갖고 그거 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이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연극영화과 입시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 편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부모님하고 상의하시는 거예요. 이 연극영화과 입시라는 건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롯데리아 알바해갖고 어떻게든 학원비를 벌겠다 이런 학생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입준비해갖고 되는 애들을 못 봤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 부모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부모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냥 한두 달이라도 그냥 가볍게 한번 학원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체감해 보는 겁니다. 이 연기 입시가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시간도 엄청 투자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진짜 어렵습니다. 그 예전에 그 TV에서 여자 댄서들이 막 배틀 붙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춤을 추려면 그냥 거의 그 정도는 춰야 눈에 들어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노래도요, 그냥 거의 뮤지컬 배우급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특기로 인정받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노래방에서 한 85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러면 이건 특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서울권 연극영화과 대학교 가는 게 진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연기나 좀 배워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춤이든 노래든 그냥 바로 현장에서 데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간다 한들 배우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나요? 서울권 유명한 연극영화과 갔다고 그래갖고 배우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대학교 연극영화과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배우로 성공 못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그냥 대학교예요. 우리가 법대 가면 전부 다 판검사 되는 거 아니고, 영문과 가면 영어 선생님 다 되는 거 아니듯이 대학교는 그냥 대학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연극영화과 입시 전문학원에서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실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쯤까지는요, 춤이든 노래든 어느 정도 특기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난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특기로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배우가 되는 데 있어서 연극영화과 진학이 꼭 필수가 아니라는 영상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올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정말 진심이고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과 입시를 한 번쯤 경험해보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연극영화과 안 가도 연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죠. 그냥 연극영화과 안 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권 대학교에 들어갈 걸 좀 권해요. 서울권 대학교에 가야 좋은 연기 레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서울 쪽에 좋은 연기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연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일반인까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